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중간고사를 대비하여서 모의고사를 한번 가상의 모의고사를 작성하면서 이 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내보았습니다. 가족복지의 개념, 목표 및 대상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족복지의 개념을 광의적 관점과 협의적 관점에서 정의하고 현대사회에서 가족복지 서비스가 추구해야 될 최종적인 목표를 개인, 가족, 사회 차원의 통합적으로 소술하고 실천의 주요 대상 범위를 설명해 보시오. 질문이 긴데 이렇게 정확하게 알다 보면 나중에 자세하게 그 세부적인 거 한 가지만 나오더라도 할 수 있어서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가족복지는 가족의 건강한 기능 수행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으로 그 개념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광범위하게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가족복지의 개념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가족복지는 가족의 욕구 충족과 사회적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제도 및 서비스 활동을 의미합니다. 광의적, 협의적으로 구분되는데 광의적 관점은 제도적인 관점입니다. 가족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회적 노력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소득보장정책, 주택정책, 고용정책, 보건, 의료 이런 것이죠. 모든 공공 및 민간의 사회복지활동을 의미합니다. 협의적으로는 가족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가족의 역기능을 보완하고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활동입니다. 가족 상담, 가족 치료, 아동 보호 서비스, 한부모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서비스 이런 것이 협의적 관점의 가족복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복지 서비스의 최종 목표입니다. 통합적 관점이죠.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잠재력 실현 및 자율성 증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정을 얻고 결정권을 갖고 자아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가족 차원에서는 가족의 기능 강화 및 관계 개선입니다. 구성원 간의 친밀감, 의사소통, 상호 지지 등의 기능을 회복하고 가족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합니다. 사회 차원입니다. 사회 통합 및 건강한 사회 유지. 가족이 사회 기초로서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병리현상, 빈곤이나 범죄, 고립 이런 것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이런 것이 가족복지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가족복지 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최종적인 목표는 개인, 가족, 사회라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달성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가족복지 실천의 주요 대상 범위입니다. 대상은 예전의 그 전통적인 핵가족을 넘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 그러니까 우리 정상가족 외에 제가 오프라인에 말씀드린 정상가족 외에 한부모 가족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그 가족이 처한 환경까지를 포괄합니다. 첫 번째, 가족 구성원 개개인. 가족 문제의 원인이 되거나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개별 구성원, 우울증을 겪는 엄마, 학대받는 아동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체 가족.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거나 발달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족 단위 전체, 신혼부부, 사춘기 자녀를 둔 가족 이런 것이 되겠죠. 세 번째, 다양한 가족 형태. 현대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서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벗어난 다양한 가족. 가족복지에서는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조성 가족, 동거 가족, 1인 가구, 비혼 가족 다 포함됩니다. 이런 다양한 가족 형태를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족과 환경의 상호작용 체계. 가족을 둘러싼 외부 환경, 학교나 직장, 즉 사회 이런 것과 가족 간의 연결 및 적용 문제를 발생하는
학교와 직장을 양립하는 문제, 학교 폭력 문제 이런 것들을 대상 범위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족복지 실천의 이론적 관점을 비교 분석하는 질문을 한번 내보았습니다. 생태 체계적 관점과 여성주의 관점. 문제는 이와 같습니다. 가족 문제를 이해하고 개입하는 데 있어 생태적 관점과 여성주의 관점은 서로 다른 초점을 제공하며 가족복지 실천을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하여 분석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생태 체계적 관점입니다. 생태 체계적 관점은 개인이나 가족을 고립된 존재로 보지 않고 다양한 환경체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이것과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합니다. 가족을 둘러싼 환경과의 적합성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핵심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체계 간의 관계, 적합성 이런 것입니다. 여성주의 관점입니다. 가족과 사회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젠더, 이 성과 파워, 권력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 폭력, 불평등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구조적인 가부장제 같은 사회 구조적 요인과 성차별적 권력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합니다. 성 역할, 권력 불평등, 사회 구조적 억압, 가부장제 이런 것이 문제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것이 여성주의 관점입니다. 가족 문제 진단과 개입 방법 비교.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는 원인 진단의 초점이 가족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결핍과 부적응, 체계 내 하위 체계, 부부, 부모, 자녀, 역기능적 패턴 이런 것을 초점을 잡고 있습니다. 여성주의 관점에서는 성별에 따른 권력 불균형과 사회 구조적 억압, 성차별적 역할 이런 것이죠. 개인 목표는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는 가족 체계와 환경 체계 간의 적응적 균형 회복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이런 것이 개인 목표입니다. 여성주의 관점은 권력관계 변화 및 성평등 증진, 가족 구성원의 자유부여 이런 것입니다. 개입 방법은 체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즉 의사소통 및 경계선을 재구조하고 이런 것이 개입 방법입니다. 여성주의 즉 젠더, 성별에 관한 권력 관점에서는 의식화, 즉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개인의 문제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여성 옹호 및 성평등적 정책 변화 요구, 관계의 비권력적 재정립 지원, 양성평등 문화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관점의 차이점과 상호 보완점. 이 생태 체계적 관점과 여성주의 관점의 차이점은 문제의 근원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생태 체계적에서는 문제가 환경과의 관계적 구조에서 온다고 보아서 비난하지 않는 입장을 취합니다. 하지만 여성주의 관점은 문제가 사회에 내재된 가부장적 권력 구조에서 온다고 보고 이 구조를 비판하고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변화를 강조합니다. 개입의 초점. 생태 체계적 관점은 가족의 기능과 환경과의 자원 연결에 주요 초점을 맞춥니다. 여성주의 관점은 가족 내 외부의 권력관계 이것을 재조정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여기에 강하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호 보완점입니다. 구조와 환경의 통합입니다. 생태 체계적 관점이 가족을 둘러싼 물리적 사회적 환경 이것을 활용하는 실천적 틀을 제공한다면 여성주의 관점은 그 환경, 그 시체계 내에서 성차별적 기분과 권력 불평등을 비판하고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개입의 깊이. 복지사는 생태 체계적 관점을 통해 가족의 즉각적인 자원 문제 부족 이것을 해결하고 환경과 적응을 도우면서 동시에 여성주의 관점,
근본적인 가정 내의 성차별적 원인을 탐색하고 가족 구성원, 특히 그 가족 내 여성의 권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생태 체계적 관점이 가족과 환경의 상호작용 개선이라는 넓은 틀을 제공하고, 여성주의 관점은 그 틀 안에서 권력 불평등이라는 핵심적인 사회구조적 요인을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때 가족 문제에 대한 입체적이고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교재에 나와 있는 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진도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은 건강가족기본법에 의거해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지금은 4차 건강가족기본계획에 해당됩니다. 4차 기본계획은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 모든 가족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이것은 가족 다양성을 인정하겠다, 평등하게 돌보겠다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역으로는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 다문화를 포용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또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금 현재 그 맞벌이 가족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보편화된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가족, 정상적인 가족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보편적으로 복지를 지원하는, 저소득만 한부모가 되고 이런 것을 타파하려는 움직임이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나라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가족복지 정책은 세상의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 보시면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과 편견은 문화적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식은 확장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문화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부장적이고 위계적인 가족 문화와 이로 인해 그 가족 구성원의 인권 침해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한국의 가족복지 정책은 법 제도를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유형에 따라서 자녀를 차별하는 제도 발굴을 정비하겠다. 또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법령을 재개정하겠다. 이런 것이 추진 계획입니다. 교재 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가족 구성 선택권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함께 돌보는 공동체를 위한 제도 활용을 지원하겠다. 이런 건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죠. 마을 공동체, 임시 육아 보호,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에 대한 계획입니다. 교재 80페이지 내용입니다. 가족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제고하겠다. 가족과 개인이 공존하는 평등한 가족 문화를 조성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우리나라가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즉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겠다. 다문화도 포용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정책 방향입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강화하고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 법률을 정비하여서 가족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정비하겠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 발견 시 대응을 강화하겠다. 또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통합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이 가정폭력에 대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서 많이 개선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민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발생 가족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은 갈수록 더 강력해지고 더 인권 보호의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여건 보장,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유형별 소득 격차, 자녀 세대 기회의 불평등 지속, 코로나 확산, 이에 따라서 가족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정책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등의 안정적인 비혼 가족, 미성년자 가족, 이런 거죠. 이런 것의 자녀 양육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혼 가족이 출산율이 더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선진국 같은 경우는 30%, 또 어떤 나라는 60% 넘게 비혼 가족이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혼 가족에 대한 지원을 높여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혼 지연, 자녀 출산 기피 등 취업,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던 개인과 가족의 생애 주기가 변화하고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자녀 양육기 중심, 저소득 한부모 등 특정 가족에 대한 집중한 가족 서비스는 한계가 있다, 이런 실정입니다. 가족 변화를 반영한 생계비 등 급여 확대, 아동 양육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가족 수요에 맞는 주거 지원, 이런 것이 추진 계획입니다. 교재 83페이지에 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가족 유형을 반영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또 긴급복지급여 확대를 통한 가족 지급단위 개선 검토, 또 아동 관련 수당 등 자녀 양육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가족 특성별 자립 지원 강화, 한부모 가족 주거 지원 대상 및 지원 확대, 취약계층 가족 주거 지원 확대, 이처럼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특성을 고려한 자녀 양육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발달을 위한 지원 및 제도 강화,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 지속적 만남과 교류를 지원한다. 또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체계 정비, 양육 한부모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강화, 양육비 지급 이행 실효성 및 부모 양육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 이것은 국가에서 먼저 선 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청구하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동등한 출발점 보장, 다문화 가족 맞춤형 지원 확대, 중도 입국 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 환경 조성, 위기 취약 아동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 지원, 위기 청소년 발굴 및 보호 지원, 취약계층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 청소년 부모의 임신 출산에 대한 의료 지원 확대 및 자녀 양육 등 지원 방안 마련, 이런 것이 가족 특성을 고려한 여건 조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 보장에 또 통합적 가족 서비스 기반 조성, 보편적 가족 서비스 확대, 지역 사회 기반 취약계층, 취약 위기 가족 지원 강화, 건강가족센터, 다문화센터 등의 기능을 강화, 가족 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 또 가족 상담 전화 확대 및 기능 확대, 가족 서비스에 대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맞춤형 사례 지원, 취약계층 위기가족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 이런 것이 지역 중심의 통합적 가족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다음은 가족의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이 변화되고 있고 재난 및 재해 등에 의해서 다양한 돌봄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경제 악화에 의해서 돌봄의 공공성, 품질 제고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보다 개인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이런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입니다. 가족 변화를 반영한 돌봄 확충, 마을 단위 자녀 돌봄 인프라 서비스를 확대하고 1인 가구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한 일상 돌봄을 활성화하겠다.
또 재난 및 감염 등 이런 재해 시 돌봄 공백을 대응할 수 있는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 공적 돌봄 확충과 질 제고,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시설 등 공적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 말고 공공 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 돌봄 지원 확대, 지역사회 자녀 돌봄 지원 확대, 초등학생 돌봄 수요를 고려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강화, 자녀 돌봄 공간을 확충하고, 지역 공동체 기반의 일상 돌봄 지원, 1인 가구의 일상 돌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을 활성화, 여성 1인 가구 등의 안전한 생활 여건 마련,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 공동체 확산.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영상에서 여성가족부 홍보 영상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이러한 돌봄 지원 확대에 대한 실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가정돌봄 지원, 가정돌봄 인력의 근무 개선 및 전문성 제고, 재난재해 시 돌봄 공백 대응, 긴급 상황에서 자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 돌봄 지원. 다음은 양적 질적 강화에 대한 추진 계획, 가족 돌봄의 공공성 강화,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국공립교육시설의 확충 및 질을 제고, 공적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익보호, 가족 돌봄자에 대한 지원. 이렇게 국가에서 여러 가지 가족 돌봄 정책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학습한 여러분들도 가족 중에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노인 인구 대상으로 시스템이 갈수록 확충되고 있고, 주변에도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금 인식이 변화되고 있고,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활용 제도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입니다. 장시간 근로, 가정 내 성불평등 지속 등 돌봄 문제는 여전하다. 내용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돌봄 권리를 위한 제도 정비를 이용하고 활성화한다. 기업의 가족 친화 경영 확산 및 제도 내실화, 남녀가 평등하게 일하고 돌보는 문화 및 사회환경 조성. 이처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책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회 문화와 인식의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이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남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든가 이럴 때 사회적 문화적인 조성이 먼저 선행돼야지, 안 그러면 실제로 이용하는 숫자는 적다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녀 모두의 일하면서 돌볼 수 있는 권리 보장 추진 계획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돌봄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겠다.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를 개편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이용을 활성화한다. 돌봄권을 보장하는 일터 조성한다. 가족 친화 기업 확산을 위한 지원 확대하고, 인증 내실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이렇게 제도는 정말 많이 계획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이가 아플 때 연가를 써야 되는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거죠. 연가가 어떤 필요성에 쓰는 게 아니고, 급박하게 아이가 아플 때마다 연가를 써서 연가를 다 소진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평등 돌봄 정착 및 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성평등 돌봄 정착을 위한 지원 및 홍보, 남성 돌봄자 역량 강화 지원, 성평등한 돌봄을 위한 조사 및 홍보, 가족 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 기초단체장치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등의 돌봄 친화적 개선을 추진한다. 9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정비, 지역사회, 지역 단위 가족 친화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족 친화적인 프로그램 또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효성을 제고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양하게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방향도 세계 추세에 맞춰서 이 성평등, 양성평등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제도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